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중요한 날이었는데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빠졌죠. 낙폭이 좀 심각했습니다. 어제가 왜 좀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한국 시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어제 한국 시장 풋옵션들이 중요한 라인들을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거죠. 해외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좋았다면은 오늘 한국은 폭등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게 이제 어젯밤의 내용, 뭐 오늘 오늘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뭐 당연히 이렇게 몇 프로대로 강하게 빠진 날에는 뭐 당연히 전 종목이 다 빠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초록색, 금융주 쪽에서 조금 초록색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다? 닭, 땡땡, 닭, 기술주다.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테슬라는, 그 테슬라 숏은 저는 원하는 만큼 이제 물량은 다 사놨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락 종목이 당연히 더 많았을 거고. 근데 2%, 1% 하락한 날 치고는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62% 종목이 하락하고 4,900 종목이 하락하고 2,700 종목 상승했으니까 하락 정도 수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승한 종목 수가 좀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3,910 부근에도 못 갔죠. 계속 이 자리는 이제 저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S&P를 봐야 될 자리라면은 글쎄요, 이제 뭐 여기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죠. 지금 여기가 어떤 중요한 여기가 중요한 지지로서 지금 이제 S&P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짜글짜글 일주일, 이주일 가량 여기서 버텼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했을 때도 여기서 딱 멈춘 거고요. 이 자리를 붕괴시킨다면 다음번은 넥라인 터치할 수 있겠죠.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릴 겁니다. 일단은 현재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빠지는 게 멈췄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N자 진행 중이죠. 하락 N자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 반등 나왔고, 결과적으로 여기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 13,310 뭐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락 N자 진행 중이고, 12,450이라는 그 넥라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넥라인까지 한 현재 1%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겁니다. S&P는 좀 강했기 때문에 넥라인까지 한 뭐 3.5%, 3.6%이 정도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아무튼 중요한 자리까지 S&P하고 나스닥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스닥이 약하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환율 쪽하고 채권 쪽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채권이 핵심이에요. 채권하고 요즘에 그 환율이 핵심입니다, 그죠? 주식 시장은 큰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보시면은 이거는 유로화죠. 유로화도 조금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달러 인덱스만 봐도 되는데 유로화도 좀 잘 보는 게 낫겠죠. 이게 이제 유로화 선물인데 어 여기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로화는 중요한 라인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도 추세가 막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91을 넘어가는 것이 추세 전환의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달러 인덱스는 그 기준선 부근에서 놀고 있지만은, 아직 유로화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라인까지, 넥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런 중요한 라인 위쪽에서 어떤 저항들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유로화도 한 번씩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좀 추세 전환이 빨리 될 수 있지만은 유로화 같은 애들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죠. 나는 뭐 유로화가 추세를 죽이면은 뭐를 할 거야라든가 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좀 넓은 포괄적인 기준이고, 유로화는 조금 더 포커스가 좀 좁혀진 어떤 좀 세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요.
아무튼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한번 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뭐 보시다시피 그 금리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10년물 채권 가격이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완벽한 역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 120, 61선, 21선, 5일선 주가는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이걸 핑계로 해서 그 미국 주식시장이 뭐 하락을 했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꺾이기가 참 힘든데 지금 이제 완전 정배열로까지 왔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된다? 툼에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젯밤에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으니까 뭐 구리 같은 건 좀 하락을 했는데 유가는 또 올랐네요.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 이런 자산들이 대부분 다 좀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약간 뭐 회색 구간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내용도 또 나오긴 나왔는데, 시카고 연은총재가 연준 금리 대응 필요 없다라고 또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화들짝 놀래고 있는데, FOMC 회의 참여하는 우리 연은 총재들은 별로 그렇게 금리 오르는 게 그게 뭐 어때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연준 금리 대응 필요 없어 라고만 여기서 딱 말을 끝내버렸다면은 이제 금리가 막 더 치솟고 주식시장이 박살날까봐 무서우니까 뒤에 한마디는 덧붙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YCC 정도는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정도 좀 덧붙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런 이야기는 그 약간 좀 시장 투자자들과 소통 차원에서 니네 안심시켜 줄게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기 유로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로존도 이번에 미국 국채금리 오르면서 유로존 쪽도 채권금리, 하여튼 전 세계 채권금리 오르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데, 22에서도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해요. 국채 수익률 상승 억제 위해 과감한 조치 필요성 못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그래서 다음 주인가 되는데, 아무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회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물론 방금 유로존 건 제외하고, 아무튼 최근 연은 총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금리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근데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들은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 뭐 인플레이션, 뭐 부양책, 뭐 그리고 무슨 뭐 경기 회복 기대감,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뭐 3월 달에 국채 3월 달에 국채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들, 뭐 이런 것들.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은 손 놓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는 한번 살펴보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뭐 환율 같은 거 좀 몇 개 살펴봅시다.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제가 어젯밤 녹화할 때는 여기 달러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아래꼴이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너무나 급하게 상승했던 거에 대한 약간 되돌림과 확인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강하죠. 이제 91 부근에서 지금 현재 3거래일, 4거래일, 뭐 짧게 보면 3거래일, 길게 보면 한 4거래일 정도 어떤 매물을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지금 잘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떤 추세 전환의 직전에 와 있는데, 방금 봤다시피 유로화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 전환선 저 위쪽에 좀, 그죠? 아직 추세 전환까지 좀 시간이 남았죠. 뭐 이런 점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젯밤에 그 제가 영상 녹화할 때는 어젯밤 미국장 초반에는 장중에 그 미국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이거 원달러 환율인데 1119원까지도 붕괴시키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아래꼬리 쭉 달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지력들이 좀 상당한 모양이에요. 좀 조심해야 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계속 고점 높아지고 있죠. 그죠? 계속 고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요.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이다 라는 거. 얘가 이렇게 이제 힘을 쓰게 되면 주식시장은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라인을 지금 이제 요 라인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 요 라인도 요 라인도 여기 이 1126원 요 정도쯤 되거든요. 대충 요 부근에서 한 1, 2주일 정도 놀았으니까 여기도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자리까지 도전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쪽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올랐죠. 예,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상승 마감했어요. 물론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한 3% 정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특한 거는 반도체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가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지수가 계속 저기 강하게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발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다시 어떤 중요한 라인들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또 오늘 밤에 또 뭘 해야 될지 또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잘 보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점들. 그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비트코인 쪽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베스트 자산군 중에 하나죠.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중국,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어떤 버블 끝자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산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요날 테슬라 사장님이 비트코인 샀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가장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좀 오르긴 올랐지만, 그 뒤로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계속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그 사장님보다 거의 뭐 돈이 더 그 많지 않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 아저씨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뭐 앨런 머스크보다 돈 많은 사람만 해라라든가 뭐 각종 악재들이 여기서 좀 많이 튀어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미국 증권거래위에서 비트코인 규제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악재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이런 분위기를 좀 눈치를 채셔야긴, 분위기 좀 읽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뭐 얼추 다 봤죠. 해외 시장. 금리는 당연히 어젯밤에 올라갔고요. 그죠? 너무 잘 오르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금리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아무튼 뭐 계속 박스권 안에 있어요. 계속 뭐 회색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죠. 겁나게 올랐다가 겁나게 빠졌다가 딱히 방향성은 없는데 연속성도 없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눈치를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 쪽에서는 악재가 있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눈치 보고, 한편에서는 중국 양회 눈치 보고, 이렇게 중국 양회는 어떤 기대감일 거 아닙니까?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양회 그 중국 정치인들 모여갖고 축제하는 자리인데 그날 주식 폭락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 두 가지 악재와 호재가 지금 이제 약간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추세의 연속성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오늘 풋옵션은 다시 기준가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뭐 오늘의 시세를 신뢰도를 그렇게 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여튼 계속 그래요. 계속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매일매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신뢰도를 갖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이게 실눈 뜨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기는 한데, 오늘도 뭐 보긴 봐야겠죠. 물론 뭐 신뢰도는 낮지만 오늘도 또 다시 이 기준가라는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켰으면 연속적으로 쏟아질 만한데, 그죠? 딱 그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나서
오늘은 또 반등시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어떤 시장이 힘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뭐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 121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도 그걸 가지고 보자고요. 풋옵션이 다시 기준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 보고,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콜옵션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지금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지금 오늘이 올랐어야 되는 날이란 말이죠. 콜옵션 입장에서는 지지력 다 보여놨으니까 오늘이 올라야지 마땅한 날인데, 근데 오늘 올라야 되는 날에 이렇게 개파랗게 죽어버리면은 콜옵션 쪽에서도 이제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시세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지금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선물도 그렇고, 선물도 지금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고, 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트 패턴은 대충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옆으로 오랫동안 특정 라인을 계속 지키고 있고, 콜옵션은 요렇게 내려오면서, 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5거래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또 어딘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어딘가 지키고 있고 수렴하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이 막 시세가 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모아왔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모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로 터지면은 굉장히 많이 터질 수가 있는데, 방향성이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콜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일주일 정도 지킨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이번에 붕괴가 돼버리면은 지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젯밤에 설명드렸다시피 풋옵션이 여기를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붕괴되면 시장은 폭등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은 워낙 오랫동안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 폭등 폭락 모두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유심히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오늘 코르이 살아나고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해외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바람에 시장이 일단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또 중요한 자리겠어요. 여기 지금까지 뭐 대략적으로 선을 끊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부근을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으로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걸 오늘 일단 갭으로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내일 돌파하려고 하다가 밀리면 이제 확실하게 밀리는 건데, 근데 지금 코리고 푸시고 어딘가를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딘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고, 뭐 뉴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만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슬슬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이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이러한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 홍콩에 뭐 거래세를 매기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뭐 비슷한, 뭐 시장 조성 위에 팔아도 거래세를 부과한다, 동학개미 위에 뭐 찬물 끼얹나,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 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이 축소되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점들. 또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 옛날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5월 달에 공매도 재개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예전에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벌써 3월 초인데요. 이제 사실 뭐 5월 공매도 재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한 두 달? 두 달 정도 남은 셈이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지금 슬슬 뭔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해요. 이런 점들 좀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요즘 자꾸, 중국 정치인들도 요즘 자꾸 뭔가 뭐 부채 비율이 늘고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금 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뭐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에 거품이 꼈다는 뭐 진단을 내놨다, 뭐 중국 금융 감독 당국 수장이 그랬대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봅시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긴 하죠.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확 이렇다란 반응을 안 보여서 그렇지 뭔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래저래 좀 나왔던 뉴스들 좀 봤고요. 그죠? 뭐 양회 앞두고 주식 부동산 뭐 경계, 긴축 경계가 커졌다 이런 뉴스들 방금 본 게 그거고요. 그 참고로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4일 오후부터 10일까지 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인대 5일날 개막입니다. 사실상 이제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고 전인대가 5일에서 1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길게 하죠. 여기서 뭐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시경제 수치는 2년 만에 성장 목표 제시 6% 성장할 목표 제시한다고 하고 물가 3% 상승까지 오케이라 하고 재정적자 3% 제시 뭐 한다고 하고요. 고용 어쩌고 저쩌고 지방 특수채 한도 뭐 하향 조정이죠. 지금 보시면 지방 특수채 한도 하향 조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유동성을 더 이상 이제 막 풀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긴 하는 거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전인대나 뭐 양회 이런 거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좀 어떤 하방 경직성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보시면은 어쨌든 내용은 별로 그렇게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네,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이야기 드렸고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